269쪽이죠. 269쪽에 594번.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잘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NCR을 식으로 쓸 수 있어야지. 자, 요거는 우진아 R 팩토리얼 분의 NPR이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이 NPR을 식으로 쓰면 뭐였죠? N부터 곱셈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N-1, N-2 이렇게 나가잖아? 어디서 끝나지요? N-R 플러스 1에서 끝나지요.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요거를 기억을 못하더라도 크게 상관없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 끝나는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앞뒤가 전부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마지막 끝나는 N-R 플러스 1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야지 식을 완성할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조금 더 단순하죠. NC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NC3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우진아? 3팩토리얼이니까 3이 1분의 N, N-1, N-2 그치? 3개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써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NP는 뭐라고 써야 돼요? N, N-1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끝에는 O 하나 있고요 또 2분의 뭐라고 써야 될까? N-1 N이야? N에서 끝나는 거야? 숫자가 점점 작아져야지 숫자가 커지면 어떡해? N-1 했으면 N-2에서 끝나야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써야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약분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양변에서 같이 지울 수 있는 거. N-1 요거 하나는 지울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에 6이 있으니까 양변에 6도 곱합시다. 곱하기 6까지 해주면은 자, 얘는 뭐가 되냐면 n 분배해서 마이너스 2n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거는 n이었는데 6을 곱했으니까 6n이 됐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 곱했으니까 얘랑 약분돼서 3, 5, 15가 되겠지? 15가 분배되니까 15n 빼기 30 이렇게 되겠네요. 넘겨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11n 플러스 30은 0이네. 그치? 자, 그러면 얼마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6, 5에 마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n값이 5 또는 6이고 이거 둘 다 지금 n값 될 수 있죠. 요 뒤에 붙어있는 요 숫자들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5도 괜찮고 6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와 6이 모두 다 n값이 되고요. 그것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11을 답으로 쓰면 되겠네. 그치? 요게 594번 문제고요.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강빈이 없어요? 우진도? 599번. 네, 599번. 네, 계산하는 문제들 이거 다 계산하는 문제는 다 100%구만. 자, 599번도 방금 전처럼 이제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9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먼저 좀 찾아 놓읍시다. 그래서 얘가 딱 얼마고 얘가 딱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식 세우기가 편하니까 자, 그럼 두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두 근에 뭘 이용하라 그랬지, 우진아? 합과 곱을 이용하라 그랬어. 합이 6 곱은 마이너스 27. 자, 그러면 방정식 하나 떠오르죠? x제곱 마이너스 6x 뭐라고요?
마이너스 27은 0이지. 그쵸?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방정식은 맨 앞에가 5로 시작하는 방정식이니까 어서오세요. 5로 시작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5배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5배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 5x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135는 0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이 방정식과 문제에서 적어준 요 방정식이 완전히 같은 식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빨간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초록색 요 9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 135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러므로 n, p, r은 30인 거고요. 그 다음에 9 나눠주고 생각하면 n, c, n-r은 요 9로 나누면 얼마니? 15 아닌가?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nc, n-r은 뭘로 바꿀 수 있게요? 10c 7 같은 거 만나면 어떻게 하지? 자, 그냥 계산해요. 7 팩토리얼 분의 19 876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0c 7은 뭐하고 늘 똑같다? 이거하고 늘 똑같잖아. 그치? 이런 거 만나면 그냥 계산하지 말고 바꾼 다음에 계산하라 그랬잖아. 그것처럼 이 nc, n-r은 뭐라고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i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n, c, r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얘를 요걸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제 위에 거랑 비교하기가 좋잖아. 우진아, 아까 전에 NCR은 자, 하나 더 쓸까? 자,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뭐라 그랬죠? 아니.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야 위에 거를 써먹기가 좋잖아. 그치? NPR이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0 집어넣으면 이게 15가 됐다라는 건 R 팩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2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냥 R 값이 얼마야? 2인 거지. 그치? 그럼 R 값이 2인 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N 값도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R 값이 2니까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식이 NP2가 3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N하고 N-1을 곱한 게 30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6 곱하기 5가 생각이 나죠. 6 곱하기 5. 그래서 N 값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N은 6, R은 2, 답은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599번 문제였고요. 또 우리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합시다. 601번. 자, 601번 문제는 601번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이 각각 2개씩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종류는 4종류죠. 종류는 4종류. 요렇게가 같은 종류고요. 요렇게가 같은 종류. 요렇게가 같은 종류. 요렇게 같은 종류예요. 종류는 4개고 각각 2개씩 해서 총 8개 인형이 있는데 그 8개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근데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나눠봐. 상황. 자, 예원아, 우리가 이 8개 인형 중에 5개의 인형을 선택했을 때 그 5개의 인형에는 몇 종류가 포함될 수 있나요? 4종류가 다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는 3종류만 포함될 수도 있죠. 2종류만 들어갈 수도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2종류는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3종류 아니면 4종류야. 그렇죠? 그럼 먼저 쉬운 거부터 4종류가 다 포함되는 거 먼저 생각해 봅시다. 4종류. 4종류가 다 포함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종류별로 하나씩은 다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종류별로 하나씩 다 가져갔고 그럼 몇 개만 더 고르면 돼요?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그치? 그 마지막 하나를 고르는 것만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네 종류, 남아있는 요거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종류의 인형을 고르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넷 중에 그냥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쵸? 이런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종류의 인형이 포함되게 고르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 세 종류의 인형이 포함되게 한번 골라볼게요. 세 종류. 자, 세 종류의 인형이 포함된다는 건 일단 이 네 종류 중에서 한 종류는 아예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걸 먼저 골라내. 연우야, 네 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골라. 그게 몇 가지죠? 방법이 네 종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그냥 4시 1이잖아. 그러면 그냥 네 가지.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마지막 종류를 골랐다. 그러면 이 분홍색 토끼 인형은 아예 안 뽑겠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삭제. 이렇게 지워버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인형이 이렇게 세 종류가 남았는데 우리는 인형을 5개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인형 중에 두 종류는 2개 다 가져가는 거고 한 종류는 하나만 가져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또 나머지 세 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고르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 세 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골라서 내가 만약에 얘를 골랐어. 그러면 얘는 하나만 가져가는 거야. 나머지는 2개 다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은 세 종류 중에 한 종류를 또 선택해. 그게 세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만 가져가고 얘는 안 가져간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럼 나머지 두 종류는 다 들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5개가 선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네 종류를 고르는 방법이 4가지, 세 종류로 고르는 방법이 12가지. 해서 합쳐서 총 16가지가 5개 인형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우의 수나 뭐 순열 조합이나 나중에 확통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마주치게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몇 가지, 이럴 때는 몇 가지, 이럴 때는 몇 가지 이렇게.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양사람들좀 연락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렬 나가볼게요. 행렬. 자, 행렬로 가보겠습니다. 행렬을 뭐 이미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되게 쉬워요. 공수 원에 있는 모든 단원 중에 가장 쉽습니다.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로 묶은 거다. 우리가 왜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뭐 2,3 이런 순서쌍이라고 하죠. 순서쌍도 숫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묶음을 만든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자, 컴마는 찍지 않고요. 이렇게만 써도 이것도 하나의 행렬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가로로 여러 칸을 가로줄로 여러 칸을 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묶어가지고 한 세트, 한 묶음을 만들어 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이제 행이라고 하는 거, 행은 가로줄이죠, 가로줄. 가로줄을 뜻하는 거고, 열, 이거는 세로줄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요렇게 써져 있는 행렬 같은 경우는 태호야, 가로로 두 줄이잖아, 그치? 세로로는 몇 줄이야? 세 줄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2행 3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두 개의 행과 세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가 2 곱하기 3꼴의 행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 곱하기 3꼴. 그래서 항상 행렬을 다룰 때는 앞에 쓰는 숫자가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쓰는 숫자가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쓰여진 구조, 요런 구조를 2 곱하기 3꼴의 행렬이라고 말하고, 그때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우리는 성분이라고 해요. 행렬의 성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나 얘는 몇 행 몇 열에 있는 숫자죠? 가로줄도 첫 번째, 세로줄도 첫 번째잖아. 요거를 1행 1열에 있는 성분 이렇게 부릅니다. 1행 1열 성분. 그럼 연우야, 얘는 그럼 몇 행 몇 열이라고 봐야 돼? 아니, 가로줄이 행이라 그랬지. 이거 첫 번째 가로줄에 있는 거잖아. 1행 2열인 거예요. 1행 2열. 그치? 그럼 태호야, 얘는 1행 3열. 그치? 그 다음에 강빈아, 얘는 2행 몇 열? 1열. 그치? 2행 1열이지. 그치? 가로줄은 두 번째, 세로줄 첫 번째. 우진아, 얘는 2행 2열 성분이고, 예슬아, 얘는 2행 3열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행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의 성분을 얘기할 때 방금 전에 요 3 같은 걸 예로 들면 얘를 2행 3열 성분이니까 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2행이 아니라 1행 2열 성분이니까 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얘를 요렇게 말하기도 해요. A 1, 2 이렇게 쓰면 요게 바로 1행 2열 성분 이런 뜻이에요. 1행 2열 성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뭐 0 같은 거, 요 0 같은 거를 우리가 얘를 말할 때도 이걸 2행 3열 성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A, 2, 3 이렇게 써도 이게 2행 3열 성분 이런 의미입니다. 행렬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3번 여기 행렬의 I, J 성분까지 얘기한 거고요. 요런 행렬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요런 행렬을 딱 주어주고,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 우진이한테, 자, 우진아, 요 행렬에서 A, 2, 1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는 얼마라고 대답해야 될까? 70, 그쵸? 70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2행 1열 성분 이런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강빈이한테 A13 더하기 A22 이렇게 말하면, 어서와, 이렇게 말하면 강빈아 결국 얼마랑 얼마를 더하라는 거야? 맞아, 그쵸? 얘하고 얘를 더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164 이렇게 되겠죠? 164. 흥렬 나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4번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일단 두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은 행렬에 생긴 모양이 꼴이 같아야 돼요. 그쵸? 2 곱하기 2 사이즈의 행렬이면 똑같이 2 곱하기 2 사이즈의 행렬하고만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꼴의 행렬이면서
자,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모두 똑같을 때 요거는 요거랑 똑같고 요거는 요거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각각 같으면 그때 우리는 두 행렬을 같은 행렬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어떤 행렬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식을 하나를 주어주면 이 등호 하나가 우리에게는 4개의 등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치? 이 두 행렬이 같아요 라고 딱 말하면 얘는 얘랑 같아요. 거기서 하나의 등식이 생기는 거고 얘는 얘랑 같아요. 얘는 얘랑 같아요. 얘는 얘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모두 같을 때 우리는 그 두 행렬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꼬리 같은 건 기본이고 그쵸? 자, 그래서 행렬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만 행렬이 뭐구나, 몇 행 몇 열 어떻게 찾는구나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필수 예제 1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행렬이 우리한테 딱 주어졌어. 예슬아, 이거는 몇 곱하기 몇 사이즈의 행렬인가요? 그치. 3 곱하기 3 사이즈, 뭐 3x3 행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 줄짜리 행렬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정원이가 또 왔으니까 정원아, 이 가로줄 있죠? 가로줄을 행 이렇게 부르고 이 세로줄을 열 이렇게 불러요. 행과 열이 합쳐져서 행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2행의 모든 성분의 합 그랬으니까 자, 행이 가로줄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행이면 두 번째 가로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가로줄에 있는 얘네들의 합인 거잖아. 얼마일까? 1이고요. 3열의 모든 성분의 합 그랬으니까 세 번째 세로줄을 말하는 거지. 그치? 요 끝에 세 개, 얘네들의 합은 얼마예요? 1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원아, 이거는 몇 행 몇 열 성분이야? 아니, 제목 자체가 행열이잖아. 행열이잖아. 항상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열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몇 행 몇 열이라고? 2행 1열 성분인 거라고. 2행 1열 성분 얼마죠? 예. 예? 2행이잖아. 2행. 2행 두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의 첫 번째 숫자 2야. 2. 그 다음에 이거는 몇 행 몇 열 성분이야? 1행 3열 성분이죠. 그럼 얼마예요? 7. 그러면 2랑 7을 곱하세요. 그랬으니까 얼마다? 1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슬기야, 요거 A23 얘는 몇 행 몇 열 성분이다? 2행 3열 성분 얼마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3행 2열 성분 얼마죠? 8. 그치?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빼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요게 이제 행렬의 뜻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아마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조금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요 문제일 겁니다. 이게 이해를 잘 하면 돼요. 행렬을 방금 전처럼 다 숫자를 하나하나씩 써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행렬을 식으로 표현해 줄 때도 있어요. 요런 식을 만났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만족하는 행렬들을 내가 내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우선 I하고 J는 항상 앞에 있는 게 행이라 그랬잖아. I가 행이고요. J가 열입니다. 그런데 요 끝에 요런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러면 강빈아, 요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행렬은 행이 몇 개짜리고 2개짜리고 열이 몇 개짜리고 열이 3개짜리. 그러니까 2 곱하기 3 사이즈의 행렬을 우린 찾는 중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이 2개고 열이 3개 해서 총 6개의 숫자를 지금 찾으면 됩니다. 그지? 그럼 요 첫 번째 칸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1행 1열 성분인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를 찾을 때는 1행 1열 성분을 찾는 거니까 i도 1이고 j도 1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숫자를 찾는 거지. 그러면 그 i도 1이고 j도 1이라는 것을 여기다 지금 넣으라는 거죠. 그죠? 이 식을 계산하면 그때 그 성분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요 식에 i와 j 자리에 1, 1을 넣으면 그때 나오는 게 여기 들어갈 숫자가 되는 거지. 그럼 얼마일까? 그쵸? i에 1 넣고 j에 1 넣으면 여기 1 되겠지? 1 되겠고, 그치? 자, 태호야, 그러면 여기는 몇 행 몇 열이죠? 1행 2열이죠? 그러면 i에다가 1 넣고 j에다가 2 넣어라 이 말이죠? 요 식에다가 여기다가 i에 1 넣고 j에 2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우진아, 여기는 몇 행 몇 열? 1행 3열. 그럼 i에 1 넣고 j에 3 넣어라 이 말이죠? 얼마일까?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예원아 몇 행 몇 열? 2행 1열. 그럼 i에 2 넣고 j에 1 넣으란 얘기죠? 여기다가 그럼 얼마일까?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원아 여기는 2행 2열이잖아, 그치? 그럼 i에 2, j에 2 넣으니까 얼마야? 2가 되겠고, 예슬아 여기는 몇 행 몇 열? 2행 3열. 그럼 i에 2 넣고 j에 3 넣으니까 얼마 돼요? 0 되겠네, 그치? 요렇게 행렬 하나 찾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 1번 답이고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행렬, 2번에 나와 있는 행렬은 되게 단순해요. 무조건 성분이 1 아니면 0이래요. 근데 어떨 때 1이냐면 i와 j가 똑같을 때는 성분이 1이고 i와 j가 다를 때는 성분이 0이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도 연우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행렬은 이렇게 2 곱하기 3 행렬이잖아요. 그럼 이 6칸 중에서 i하고 j가 똑같은 칸이 몇 개 있을까? 두 개 있겠지, 그치? 1행 1열하고 2행 2열하고, 맞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다가만 얼마를 쓰세요? 1을 쓰세요. 그쵸? i와 j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1을 쓰는 거고, 나머지 칸들은 전부 행과 열의 숫자가 다르잖아? 그럼 다 얼마 써라? 0을 써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치? 요런 의미. 그래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잘 해석하시고 거기에 맞는 행렬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처음에 요거 확인하셔야지 우리가 찾고 싶은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몇 곱하기 몇 사이즈의 행렬인지 알고 시작해야 편하다. 그쵸? 자, 그러면 그 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612번. 요거는 이제 식으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말로 표현돼 있잖아. 그럼 옆에 있는 그림과 문제를 잘 보시고 행렬을 하나 완성해 봅시다. 612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우진아, 행렬 찾았나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행렬이 몇 곱하기 몇 사이즈 행렬이야, 우진아? 3 곱하기 3 사이즈지, 그치? 3 곱하기 3 사이즈. 자, 이 3 곱하기 3 사이즈 행렬 중에서 일단 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내가 요 자리에 올 숫자를 구하려고 그래. 요 자리에 올 숫자. 요거 몇 행 몇 열이야? 1행 2열이지. 1행 2열. 그러면 i에 1 들어가고 j에 2 들어간 거지.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읽어볼까요? i에 1 들어갔으니까 P1과 P2 사이에 직접 연결된 통신망의 수 이거잖아, 그치? 그럼 그림을 봤을 때 P1과 P2를 연결하는 통신망은 몇 개예요? 3개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란 얘기야? 3이라고 쓰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라고,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 있지, 여기도 2행 1열이잖아. 그러면은 i가 2고 j가 1인 거잖아. 그래도 몇일까? 3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처음 봤을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요런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행 1열이잖아. i도 1이고 j도 1이야. 그럼 P1에서 P1을 연결하는 통신망 이런 뜻인데, P1에서 P1을 연결하는 통신망은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그림에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P1에서 P1을 연결하는 도로가 두 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림에는 없잖아. 없으니까 빵인 거야. 빵. 마찬가지로 여기도 빵이고 여기도 빵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강빈아 얼마일까? 1행 3열이니까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뭐라고 써야 돼? 2라고 써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얼마야 그럼?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행 3열이니까 2번과 3번을 연결하는 길인 거죠. 그러면 하나, 여기도 하나. 요 행렬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랑 비슷한 거 뒤에 연습 문제에 한 문제 더 있거든요. 연습 문제에서 한 문제만 미리 풀어볼게요. 286입니다. 286. 자, 286에 627번. 286에 627번. 자, 요거 답 한번 찾아봐요. 286쪽에 627번. 요 식을 잘 읽어보시고 행렬을 하나 완성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반드시 행렬을 쓸 줄 알아야 돼. 우선 자, 여기 앞에 3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아까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3차 정사각 행렬이면 일단 정사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치?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거고 3차라 그랬으니까 행도 3개, 열도 3개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렬은 3 곱하기 3 사이즈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 3개, 그 다음에 열 3개, 그래서 3 곱하기 3 사이즈 행렬을 찾을 건데 이 중에서 각각 행과 열의 숫자에 따라 이 세 가지 식 중에 한 가지 식에 해당되는 걸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1행 1열이니까 i도 1이고 j도 1이야. 그러면 i와 j가 같으니까 강빈아 셋 중에 어떤 걸 골라라? 두 번째 걸 골라라. 두 번째 거. 여기다가 i도 1, j도 1이니까 1, 1을 넣은 걸 성분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i에 1 넣고 j에 1 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1 되겠지. 1. 그치?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 먼저 처리해 버립시다. 우리가 찾으려는 9개의 성분 중에서 행과 열이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총 3개 있지 않겠니? 그치?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겠지. 그치? 여기 그리고 여기 요렇게 세 가지가 행과 열이 똑같으니까 요거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2행 2열이니까 i도 2, j도 2. 그럼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고 3행 3열이니까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식은 이제 다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칸하고요, 요 칸하고요, 요 칸. 이 세 칸은 공통적으로 행보다 열이 커요. 우진아, 여기가 몇 행 몇 열이야? 1행 2열이죠? 그죠? i보다 j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셋 중에 어떤 식을 활용해라? 세 번째 식을 활용하는 거야. i보다 j가 크니까. 그래서 저 빨간 네모 박스 친 칸은 이 공식에다가 ij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1행 2열이면 i에 1 넣고 j에 2 넣으니까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칸도 1행 3열이니까 이것도 역시 j가 더 크죠? 여기다 1하고 3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5 될 거고, 그죠? 예슬아, 여기는 몇 행 몇 열? 2행 3열. 이번에도 j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요 빨간식에다가 2, 3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세 칸. 자, 나머지 세 칸.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연우야, 이렇게 세 칸은 i가 커요, j가 커요? i가 더 큽니다. 그쵸? i가 더 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식, 요 식을 활용해 가지고 저 세 칸을 채워주면 되겠지. 자, 그럼 요거는 2행 1열이니까 2행 1열 i에 2 넣고 j에 1 넣으면 여기 5 되겠죠?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자, 여기는 3행 1열이죠. 3행 1열. 그럼 여기는 7 될 거고, 여기는 3행 2열이니까 8 될 거고.
요렇게 행렬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진아 할 수 있겠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 그럼 할 수 있겠어? 알았어.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면 22가 나올 겁니다. 22.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행렬을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다. 그치?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278쪽으로 갈게요. 278쪽에 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쭉쭉쭉 하면 돼. 자,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이 두 행렬에 대해서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라고 등호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강빈아 아까 행렬 두 개가 서로 같아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몇 개의 등식을 뽑을 수 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라면 성분이 4개니까 4개의 등식을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다 써보면 3A-2B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얼마인 거야? B 플러스 C가 5인 거고요. 그 다음에 5A-1이 4인 거고요. 마지막 거는 6은 6이다니까 이건 뭐 별 의미 없죠. 이건 안 쓸게요. 그럼 이 세 개의 식을 이용해 가지고 A, B, C의 값을 찾는 건데 셋 중에 뭐부터 보는 게 제일 좋겠어? 그죠? 요거부터. 여기서 바로 A 값 얼마 나와? 1 나오죠? 그럼 A가 1이라는 것을 이제 어디다 넣을까? 첫 번째 식에 넣읍시다. 여기다가 A에 1 들어가면은 넘어가서 마 4 되는 거니까 B는 얼마? 2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식에다가 B에다 2 집어넣으면 C도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등식을 쭉 써놓고서 순서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614번 하나 볼게요. 614번. 자, 태호야, 614번에서 A 행렬과 B 행렬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또 등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 어떤 식이 생기죠? 그렇죠. 요런 등식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그렇죠. 그럼 각각 다 2차 방정식이니까 얘 넘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잖아.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이요? 그치. x-5하고 x-1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5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도 정리하면은 얘는 마 3을 넘겨서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으로 만들게요. 그쵸? 얘는 인수분해하면 뭐야, 태호야? y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그럼 y값은 얼마 또는 얼마? 좋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 답을 어떻게 쓰라 그랬냐면 실수 x, y의 순서상 x, y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지? 여러분 그러면 이 x값 두 개와 y값 두 개가 나왔는데 그걸 판단해 봐야지. 이 x값과 y값이 서로 연관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5면 y가 무조건 3이야. 이런 관계가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x는 5 또는 1 중에 하나면 되는 거고 y도 3 또는 1 중에 하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몇 개를 써줘야 돼요? 순서상 몇 개? 태훈 어떻게 생각해? 그쵸. 4개의 순서상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x가 5일 때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5일 때 y가 1일 수도 있고 x가 1일 때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1일 때 y가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4개의 순서상을 모두 다 써줘야지 이게 614번 답이다. 그치?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행렬에 덧셈, 뺄셈, 실수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여기 단원에서는요 특이사항이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계산하면 다 맞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면 뭐 1, 2, 5, 1이랑 3, 1, 0, 4 이 두 행렬을 덧셈을 하래.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요 성분은 요 성분이랑 계산해서 4 만들고 1행 2열은 1행 2열끼리 계산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5 만들고 5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덧셈도 그렇고 뺄셈도 그렇고 실수배라고 하는 건 요런 행렬에다가 앞에 뭐 3 이런 걸 하나 붙여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3이 곱해지는 것은 이 행렬 전체에 곱해진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써 있는 것은 뭐랑 같은 의미냐면 요 3이 안쪽에 이 모든 성분들에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곱해져서 3, 6, 15, 3 이렇게 써 있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지.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같다. 이런 걸 우리 유식한 말로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정원아 뭐라 그러지 이거?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거 당연히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그쵸? 그잖아. 상식적으로 이거 둘이 더하는데 둘이 자리가 바꿨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지, 그치? 교환 법칙 당연히 성립하고요. 예원아, 그럼 이거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지? 요거하고 요거가 같습니다는 뭐라 그러죠? 맞아, 결합 법칙이라 그래. 그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당연히 다 성립합니다. 그쵸? 덧셈, 뺄셈, 실수배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거는 좀 특이해,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우리 상식대로 하면 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방향대로 계산하면 다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영행렬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영행렬. 자, 영행렬은 그 행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어떤 꼴이던 간에 그 행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 모든 성분이 다 0인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이름만 들으면 영행렬 그러면 그럴 것 같죠?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 부를 것 같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A.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따로 빼서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모든 성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붙여놓은 거니까 모든 성분의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어 있는 것을 마이너스 A라고 부르겠지. 이것도 뭐 특별한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배 마찬가지고 결합법칙 마찬가지. 자, 넘어가 볼게요. 283쪽으로 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다른 능력은 필요 없다. 덧셈 뺄셈만 잘하면 된다. 사치견산만 잘하면 돼요. 자, 우리 그래도 나이가 이제 17살인데 이 정도는 한 방에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렇게 생긴 행렬을 구해볼 거야. 하나의 성분씩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슬기가 먼저 해봅시다. 자, 여기에 들어갈 1행 1열 성분이 뭘까, 슬기야? 그쵸? 요 숫자 플러스 요 숫자 곱하기 2 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4가 되는 거고 1행 2열 성분은 5가 되겠죠. 그쵸? 요거 더하기 요거의 2배 이런 거니까. 맞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3 여기는요? 1 이렇게 되겠지. 우진이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진이가 해봅시다. 이번은 자, 요거 1행 1열 성분부터 우진아 뭘까? 7 그렇죠. 여기는 2 그렇지. 여기는 6 맞아요. 여기는 13 그렇죠. 오,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2a 플러스 5b예요. 2a 플러스 5b. 자, 요거는 예원이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2배 하고 여기다 5배 해서 더하는 거. 9, 그 다음에는 12,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8. 그치? 1에다가 2배 하고 마이너스 2에 5배니까. 마지막은 1, 그렇죠. 1. 자,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사칙 연산만 잘 하면 되고. 자, 4번은 연우야, 4번은 여기다 그냥 바로 A 자리, B 자리에다가 막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너무 뭐 이따만해지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겠죠? 먼저 이 대문자 상태로 최대한 간단히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행렬들을 집어넣는 게 좋겠지? 정리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음, 그쵸. 계산하면 그쵸. 자, a-3b. 자,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놓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얘네들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일행 1열 성분은 뭘까요? 그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일행 2열 성분은 마이너스 5. 이행 1열 성분은 7. 마지막 성분은 6.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치?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필수예제 5번. 이것도 뭐 사실은 방금 전에 한 거랑 비슷한데 약간의 그 1차 방정식 느낌을 좀 준 거죠. 그래서 x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b 자리에 행렬을 집어넣어서 답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요거는 태우가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 행렬들을 보면서 1행 1열 성분이 뭘까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는 9. 그쵸? 그 다음에는 12. 그 다음에는 3이요. 아닌데? 아, 21. 오케이. 21. 요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먼저 x는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요거는 예슬이가 한번 해볼까? 어떻게 넘길까, 예슬아? 어. 이렇게 넘길까? 자, 그러면 3x를 먼저 쓸게요. 3x는 그죠? 2a 플러스 b. 물론 이제 3으로 나누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나누면은 분수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2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행렬을 우선 구하고 나서 그 행렬을 3으로 나눌게요. 자, 그럼 2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행렬을 말해볼까, 얘들아? 12.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행 1열 성분은 아니 24. 그 다음에 2행 2열 성분은 그치. 자, 이게 그러면 3x에 해당되는 행렬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x라는 행렬을 만들려면 이 행렬을 그대로 3으로 어떻게 해줄까?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4 마1 마8 그 다음에 마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게 2번 답이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은 정원이가 해볼게요. 이것도 처음 할 일은 일단 요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걸 x눈으로 만들자. 일단 분배해 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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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둘이 하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넘겨버립시다. 오른쪽을 x로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럼 좌변은 뭐예요? 그치.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행렬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니까 여기다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2. 여기는 12. 여기는 6. 그치? 여기는 30 맞습니다. 그쵸? 집중하면 다 계산할 수 있다. 그치? 자, 요게 답이고요.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문제 가지고 연습 한번 합시다. 620번 문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620번. 실수하지 말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다들 잘 풀었고요. 처음에 요거 풀 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분수를 3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 그냥 시작하자마자 양변에 6 곱해야죠. 곱하기 6 하셔가지고 2a 플러스 4b는 3a 마이너스 3x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3x가 a-4b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굳이 3으로 지금 나누지 마시고 일단 a-4b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요거 계산하고 그 나온 행렬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a-4b에 해당되는 행렬을 잘 계산해 보시면 요게 마구, 마육, 3, 마구, 마육, 마구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이 3x니까 얘를 이제 3으로 나눠 가지고 x라는 행렬은 마3, 마2, 1, 마3, 마2, 마3 요렇게 x가 나올 거고요. 그거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2다.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문제. 자,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가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렬. 그래서 자, 필수예제 6번은 요거는 이제 식의 모양이 약간 어떤 단원이 생각나니 연우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 뭐가 생각나? 식이 2개. 미지수도 2개. 뭐가 생각나? 어? 이런 모양 아니야? 이런 모양?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어허허허. 예원아 이거 이름이 뭐예요? 그치? 연립방정식 느낌이지. 연립방정식. 그치? 그러니까 행렬을 섞어놨다 뿐이지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풀면 되겠죠?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누나? 음.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기억하고 니은을 더해요. 자, 더하면 좌변에서 y가 소거되고 3x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응, 는. 자, 계산해줘. 행렬 더하면 어떻게 돼? 마9, 마12, 0, 6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라는 행렬로 만들면은 마3, 마4, 0,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응. 그럼 원래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 태호야 이렇게 하나 구하면 구한 것을 어떻게 하죠? 대입하죠? 어디다 대입할까? 첫 번째 식에. 자,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y를 찾고 싶은 거니까 이 기억에 있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라는 행렬에서 저기 있던 우변에 있던 행렬을 이항시켰다 생각해가지고 자 이렇게 빼면 그게 y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y는 다시 한번 쓰면 자 x라는 행렬이 방금 구한 거 요거니까 요 놈한테서 요 놈을 빼는 거지요. 요렇게 하면은 이게 y가 되겠지, 그치? 그럼 계산하면 뭐야, 태호야?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얼마? 1 1인가요? 그쵸. 요렇게 되겠네, 그치? 요렇게. 자, 그러면 x 플러스 y를 구해라.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것이 이제 최종적인 답이겠네요, 그쵸? 최종적인 답은 마1, 마5, 마3, 3 요렇게가 답이 되겠다. 어려운 거 없죠? 연립방정식 풀 때 가간법 하는 느낌으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 행렬이니까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것 뿐입니다. 자, 내려가서 필수 7번으로 가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은 세 행렬 ABC에 대해서 X랑 Y가 요렇게 생겼어. 그럼 일단 요 모양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 A라는 행렬에다가 1201이라는 행렬에다가 앞에 X를 하나 이렇게 붙인 거고요. 플러스 또 Y를 붙인 겁니다. 요 B라는 행렬에다가 Y를 붙인 거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C라는 행렬과 같다. 이런 식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슬기야, 이 x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 x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만약에 뭐 1, 0, 2, 1 이런 행렬이 있는데 앞에 뭐 5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죠? 분배 법칙 하는 거죠. 행렬의 안에 있는 각각의 성분에 다 곱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x를 요 안에다 다 곱할 수 있잖아. 그리고 y도 요 안에 다 곱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덧셈을 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행렬은 어떻게 생길까요? 맞아. 요게 1행 1열 성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은 그치. 2x 플러스 6y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은 0 안 써도 되니까 y라고만 쓸게요. 마지막 성분은 그렇지. 요렇게 되겠지. 유진아 이거 뭐 한 건지 알겠죠? 그러면 그게 10, 10이랑 같아요 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등식을 4개나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 4개 중에서 뭐 제일 간단한 거 2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쵸? 제일 간단한 거. 뭐 이게 제일 간단하네. 얘랑 얘랑 같다는 거 바로 보이니까 y가 1인 것은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럼 y가 1이라는 것을 나머지 3곳 중에 아무 데나 넣으면 돼. 그치?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y가 1이니까 1인 거 집어넣으면 넘기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x는 마 3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게 답이네요. 그럼 x, y의 값을 구해라. 자, 모든 단원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 그치?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연습 문제로 가가지고 연습 문제에서 2문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서 그 아까 전에 627번은 풀었잖아. 그 밑에 2문제 있죠. 628과 629.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 2문제 답 한번 찾아봅시다. 예. 먹고 오세요. 628, 629 풀어보세요. 자, 우리 628, 619 2문제만 마무리하고 오늘 진도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이 또 수업이라 가지고 오늘은 그 RPM 숙제는 안 내고요. 개념 원리만 여기까지 286까지 해오시고 자 628번 보시면 일단 XA 플러스 YB는 C다 그랬으니까 잘 여기다 X 곱하고 여기다 Y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2X 플러스 4Y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Y 여기는 0이니까 2Y인가요? 2Y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3Y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이쪽에 0, 3, Z, W 이렇게 하면 같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X랑 Y를 먼저 찾아야 될 거니까 우선 위에 줄부터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이걸 활용해서 X, Y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예슬아 찾아봤어? X, Y 뭐 나와? 그렇지. X가 2 나오고 Y가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나온 것들을 이제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얘하고 같아야 되는데 Y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Z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니까 X가 2, Y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W는 마이너스 1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렇게 4개 값이 다 나오고요. 그럼 X랑 Y랑 곱하고 Z랑 W랑 곱해서 더해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답은 0 되겠습니다. 62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29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모든 단원이 그렇지만 특히나 행렬 단원은 식이 많잖아요. 식이 많으니까 잘 정리를 하면서 풀어야 돼. 내가 내 풀이 한 걸 보고 그 식이 어디 있더라 어디다 써놨더라 막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서 써놓고 그거를 활용해서 풀고 습관이 돼야 돼요. 평소에 식이 점점점 더 복잡해질 거거든. 자 요거부터 보면 1행 1열 성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y제곱은 0 요런 식 하나 나오죠. 1행 1열 성분만 보면 그 다음에 1행 2열 성분을 보면 여기는 0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xy는 0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위치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2행 1열 성분을 보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y는 0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 2행 2열 성분을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y 세제곱은 0 이렇게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눈에 봐도
지금 여기서 x 플러스 y 알려주고 있고 여기서 x 곱하기 y 알려주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좀 정리해서 쓰면은 x 플러스 y가 4고 x 곱하기 y가 2야. 자, 이걸 이용해서 뭘 찾아보란 얘기야? 여기서 이거 넘겨서 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a니까 a 한번 찾아봐.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2b니까 b 한번 찾아봐.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 당연히 곱셈 공식 변형 딱딱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변형시키면 변형 공식 중에 제일 기본 공식이죠. 요거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면 강빈아 얼마 나와 이거? 12, 그치? 그러면 2a가 12라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몇이고? 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y 괄호 x 플러스 y 요거잖아. 그치? 요거 적용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40 나와요. 그래서 2b가 40이니까 b는 몇이다? b는 20이다. 요렇게가 정확한 값이죠. 그러면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냥 각각 제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36 우진이가 정답을 맞췄어. 잘했어. 요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풀면서 평상시에 풀 때도 정갈하게 깔끔하게 풀려고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혹시 뭐 객관식에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다 지우고 풀려 그러면 또 한 세월이잖아. 그치? 뭐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이게 써야 틀렸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고. 막 여기저기 써버리면은 다시 다 지워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평소 풀 때 계속 이렇게 줄 맞춰서 쓰시고 알아볼 수 있게 쓰시고 훈련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원리 286까지가 되겠습니다. RPM은 추가로 더 안 내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잘 풀어가지고 보세요. 수고했습니다.